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네, 오늘은 슬롯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롯 펑션은 리브와 동일하지만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카티아를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티아를 띄웠고요. 계속 했던 것처럼 파일 뉴 파트. 지금 단품에 관한 모델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파트만 가지고 했죠. 파트를 가지고 열어봤습니다. 어느 평면을 잡고 스케쳐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XY 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XY 평면에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XY 평면 이 트리 상에서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쳐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저는 사각형의 슬롯 형태를 피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부수 조건을 주겠습니다. 500으로 주겠습니다. 주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컨트롤 키를 멀티 셀렉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H 벡터를 마지막으로 선택했죠. 그 대칭한 축을 마지막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미트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이즈 조건을 탭으로 주겠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에서 다시 시미트리 줄 건데 저는 이거와 이것을 시미트리로 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요. 마우스 3번을 통해서 시미트리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사이즈 조건 주는 것과 동일하게요. 우선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먼트 두 개를 클릭했고요. 이때 지금 중복돼서 컨스트레인트가 구속이 부여됐다는 표시로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3번을 누르면요. 또 다른 옵션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Allow Symmetry Line 이라는 걸 가지고 클릭해 주고요. 엣지 벡터가 시미트리 라인이다 하니까 우리가 주로 쓰던 constraint define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시미트리 조건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방금같이 마우스 3번을 이용하는 것을 더 많이 씁니다. 이용해서 이제 나왔고요. 패드를 이용해서 어느 높이 한 100 높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처가 최소한 하나 더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슬롯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 슬롯 아이콘을 이용해서 슬롯 피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슬롯은 리브와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어떠한 프로파일 단면의 어떠한 센터 커브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커브와 프로파일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파일을요, 이 단면을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에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대항 조건을 25로 주겠고요. 이 두 라인은 이 절대축에 대칭하도록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 마우스 3번을 이용해서 얼로이 시미트 라인은 이쪽이다. 대칭 구속 조건을 줬고요. 아래쪽부터 여기까지는 8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어차피 이 경계, 이 면을 이유로 되는 이 형태는 날아갈 부분이니까 좀 더 크게 그리고 그에 대한 치수 조건은 적당히 당겨 놓기만 하고 주지 않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날려보낼 요 면과 동일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더 크게 주는 게 컴퓨터가 계산하기도 더 편하다는 것, 더 쉽게 계산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스케치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을 그렸고요. 이 단면에 해당되는 센터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커브는 저는 이 면상에다가 단면을 쫓아갈 센터 커브를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커브는 저는 스파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리겠습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스플라인 펑션에서 부드러운 센터 커브를 그렸고요. 그리고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나와서 슬롯 펑션을 써보겠습니다. 슬롯 프로파일
단면은 2단면이고요. 센터 커브는 2단면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하고 다음 조건을 주지 않고 OK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롯 형태가 대충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슬롯 펑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예제를 통해 갖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슬롯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예제했던 리브에 대한 예제죠. 저번 예제 하셨던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고 이 파일을요, 여러분 동일하게 띄어서 한번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이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선 슬롯이었던 거가 보기 위해서 슬롯 펑션을 넣습니다. 프로파일은 이것을 하겠고요. 센터 커브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 프리뷰를 눌러보니까 이런 형상으로 가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패드를 두 번 클릭해서 모양을 조금 더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슬롯으로 가지고 뚫었죠. 이번에는 어떤 형상을 추가시키는 로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서피스를 이용한 거죠. 서피스를 이용해서 슬롯을 뚫는 형태를 한번 좀 더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던 이 슬롯을 두 번 클릭해서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킵 앵글이 아니라 레퍼런스 서피스는 바로 미리 그려놓은 이 서피스다. 이 서피스 면에 맞게 슬롯이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프리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형상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패드를 두 번 클릭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서 이 패드 스케치를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상은 치스, 이 스케치는 생략한 거죠. 제가 스케치는 생략하고 한번 형상을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슬롯이 다음과 같이 서피스면에 맞춰서 뚫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브와 동일한데 기능은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드시 어떠한 피처가 있어야지만 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슬롯 기능이 하나 더 리브와 동일하게 어떠한 풀링 디렉션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요. 오케이. 이곳에다가 다시 로프트는 시든으로 숨기겠습니다. 마우스 한 번을 누른 거죠. 시든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슬롯을 놓고 프로파일은 이것이 되고요. 센터 커브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킵앵글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풀링 디렉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 디렉션. 어느 방향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 센터 커브 조작하는 거죠. 어느 방향을 보면 V축 방향을 보겠습니다. 했을 경우 오케이. 방금 이 모양하고 다시 한번 풀링 디렉션을 주지 않았을 경우 킵 앵글 이만 틀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킵 앵글은 그 순간순간마다 일단 이 프로파일이 쫓아가는 이 센터 커브의 순간순간마다 프로파일이 직각으로 서 있는 거죠. 킵 앵글은. 근데 풀링 디렉션은 내가 정해준 그 방향성. 저는 풀링 디렉션을 만약에 이 윗방향인 V 벡터 방향인 이 방향을 항상 바라보면서 가겠다. 엣지도 그에 같은 방향이죠. 바라보면서 가는 그 풀링 디렉션에 대해서 단면은 모양이
끝에 생성되는 단면의 모양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해봐야 되고요. 제가 예제는 요 스케치 베이스 피처가 끝나는 대로 예제를 인제해서 우리가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예제까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